역할문 역자를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 1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광복절을 바로 앞둔 방송이어서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내용도 국권 피탈 과정, 조선의 국권 피탈이란 말 자체가 되게 낯설다. 국권 빼앗아가는 거예요. 네. 빼앗아가는 거. 국권 피탈 과정을 총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정이라고 과정이죠, 과정. 또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또 이게 또 얼마나 장대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정이라는 말부터가. 일단 연수로 보면은 1894년 1월부터 1894년 1월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네? 1910년 네네. 8월 29일까지 1910년 20년 정도. 네.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1894년 1월을 스타트로 잡았고요. 네.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을 본격화하던 시절. 네. 이에요. 본격한 게 94년. 네, 94년이고. 본격하기 전에 세월도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있죠. 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네. 이때 이제 불평등 조약을 시작으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술수들을 써왔어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뺀 이유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였었고, 유행할 게 그래 없나? 서구 열강으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1800년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뭐 포르투갈. 그게 그때야?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 그건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나치는 이제 좀 더 뒤에요. 그 뒤야? 나치는 좀 더 뒤입니다. 나치는 한참 후발주자고요. 독일은 제국주의 중에서도 한참 좀 뒤쪽에 해당하는 국가고, 그렇구나. 앞쪽이 이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에요. 이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인도, 그다음에 저기 이제 아메리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잉카 제국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그 스페인의 그 이제 군대의 멸망을 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던 거의 시기. 뭐 동물 취급하던 흑인들을. 그렇지. 그게 제국주의였구나. 네. 그 시기에 일본도 이제 조선을 침략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청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 있죠. 우리 주변 국가들도 조선을 어떻게 한번 우리 식민지로 만들어봐. 왜? 쥐들은 뭔데? 이런 시기인 거죠. 으이씨. 식민지는 약소국을 침략을 해서 거기를 약탈을 하는 게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선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해 보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좀 다른 게, 청나라는 예전부터 우리가 청에 4대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 거 지키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뺏기고. 안 뺏기고. 이것도 원래 우리 건데 누구 왜 탐내냐.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더 잘해줘야지. 그때 그래서 청이 조선을 좀 많이 도와줘요. 네. 왜 도와주는지를 알고 들어가면은 별로긴 한데 하여튼 계속해서 지키고. 청이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청이 간섭을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청이 간섭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청나라를 제끼는 거죠. 골키퍼를 치워야 되는 거네. 네, 오씨, 나 방금 되게 똑똑했어. 그것부터 하는데 그 시기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라서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동학농민운동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본격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구나. 네, 청을 제꼈던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언제 일어났느냐? 1894년 1894년 1월에 1월 겨울. 그렇죠. 한참 추운데. 추울 때예요. 그때 저기 전라도 고부에 탐관오리 조병갑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넌 왜 다 이름을 알아? 탐관오리 조병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심지어 탐관오리
이름도 기억해. 조병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네. 이 조병갑이라는 놈이 너무 학정을 하니까 동네 주민들 백성들이 이제 동네 원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어르신 저 군수한테 좀 가가지고 좀 조금만 좀 살살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통해? 근데 이 향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향촌 사회에 있는 동네 원로가 사또한테 이제 뭐라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영감님이 찾아가죠. 약간 영감님 라이온킹 보는 것 같아. 그 원숭이. 원숭이죠. 영감님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 하니까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뭐? 된 거죠. 아니 말을 하는 게 그거라며. 그건 모르죠. 말은 했고 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겁나 두드려 맞아요. 헐, 동네 어르신인데. 곤장을 맞아요. 동네 어르신이. 그 이제 곤장을 맞으면 알다시피 아프다던데? 터져요 엉덩이가. 그래서 골마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아들이 전봉준이었어요. 아버지였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전봉준은 바로 죽여야지. 낯들고 찾아가죠. 그렇지. 네 죽고 내 죽자지. 그래가지고 관할을 점거하고 조범가비를 묶어요. 겁나 두들립니다. 그냥 아들 아니야? 어? 그냥 아들 아니야? 일반인 아니야? 일반인이죠. 농민이죠. 동학의 접주기도 했고 목사님이죠. 가가지고 두들 패고 묶어놓고 두들 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아에 쌓여 있는 쌀들을 백성들한테 나눠줬겠죠. 오. 백성들은 와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네, 그렇죠. 역시 동학이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조병갑의 횡포를 시정할 것과 이 동네에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이거 제대로 시정 좀 해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알겠다, 그렇게 할게. 라는 약속을 받고 열흘 만에 해산을 합니다. 열흘 만에 그 점거를 했던 관할을 점거를 하고 있었던 그걸 해산을 해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사관이 와야 되잖아요.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하러 온 이용태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거 좀 내려놓고 하면 안 될까? 되게 흔들려서. 조사를 하러 온 이용태라는 놈이 고부 군수는 잘못한 게 없고 조병갑이 이놈이 미친놈이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왜 때문에? 왜? 그 전봉준을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역적죄로 모으려고 합니다. 반란 관련자들을. 이놈들은 반란을 일으킨 놈들입니다. 이렇게. 걔는 왜 그래? 탐관오리와 한패인 거죠. 개새끼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동학. 그렇지. 믿고 있었던 백성들, 농민들이 그렇지. 다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와 하고 봉기를 일으켰고 와 하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관군들 있죠. 네. 실제 군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농민들 앞에서 쓰러집니다. 농민 왜 이렇게 강해? 그니까요. 농민 왜 이렇게 해? 농민이 왜 이렇게 강해? 반대말은 관군이 왜 이렇게 약해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이 관군들은 싸울 의지가 없죠.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는 곳은 전라도 전체로 봤을 때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곽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성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성 자체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하고 나와 하는 아니 거죠. 도대체 얼마나 썩어 있었던 거야? 얼마어마하게 썩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성하고 나와 하는 거예요. 농민이. 농민군이 동학 농민군이 명성황후 나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명성황후가 SOS를 쳤죠. 청해. 그렇죠. 그 이제 그 청 군대가 저기 경기도 아산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배 타고. 네. 잠깐 그래 들어보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청군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농민군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이제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청군이 오면. 그런데 그 전에 한참 전에 한 10년 전에 이
여기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었는데 조선 땅에서 그때도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이 여기 설치해 놓은 공사관 같은 게 피해를 좀 봤는데 이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그때 약속을 하나를 합니다. 나 알아. 갈 때 연락하라고. 그렇죠. 텐진 조약이라는 약속을 와, 하는데 나 기억해. 그게 대박이야. 청나라나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연락하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청나라 군대가 배를 타고 아산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 일본군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학군, 농민군이 보고 있었겠죠. 아, 이거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 우리의 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조선 땅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만. 동학농민운동의 농민들은 나라가 부패해 있고 탐관오리들이 지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다가 일어나서 뭉쳐가지고 이제 명성황후 나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나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우리 살기 힘들어. 똑바로 잡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빙고. 근데 자기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를 불러서 나 지켜주세요 한 거야 지금? 빙고. 나 하나만 좀 지켜주세요인 거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체제가 유지가 돼야 조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백성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명성황후 되게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에요. 명성황후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저 되게 싫어해요. 명성황후 뮤지컬 되게 좋아하는데? 난 너무너무 싫어요. 그 명성황후 미화한 거예요. 그런 말은 들었어. 다 모르고 되게 진짜 막 국모다 막 이러면서 막 미화한 거란 말은 들었는데 삐처리 해주세요. 미친년이야. 이렇게까지인지 몰랐네. 아주 사치하고 나쁜 사람이야. 흥선대원군이 그나마 나라 생각했던 사람이지. 명성황후 고종은 아유주 우유부단하고 이상한 놈이고 그 와중에 그래도 명성황후 덕에 나쁜 년이야. 삐처리 하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와 나 명성황후 뮤지컬에 갖다 본 돈이 아깝네. 갑자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학군이 전주성에서 급하게 화해를 합니다. 명성황후와 네. 민비와 급하게 화약을 합니다. 이게 전주 화약이에요. 급하게 화약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5월 8일 날. 5월 8일 날 1월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5월 8일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5월 8일에 아직 1894년이에요. 자, 오늘 정리하는 건 연도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5월 달이에요. 5월 8일 날 이제 전주 화약을 했어요. 근데 5월 6일 날 이미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인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청군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동학농민군은 이미 해산을 했어요.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청나라 보고 부른 건 청나라니까 일본은 부른 적이 없으니까 청나라 보고 야 너네 집에 가 하는 거죠. 부르지도 않은 일본군은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럼요. 네. 그래서 청나라 보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일본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야 우리 갈 거니까 너네도 가. 여기 이 초코 케이크를 넘보지 마. 조선을 넘보지 마. 우리 집에 갈 거니까 너네도 집에 가. 라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잽싸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 파견한 군대로 경복궁을 싹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명성황후와 고종을 협박합니다. 명성황후는 지도끼 지발을 쥐가 찍었네? 그쵸? 협박합니다. 묶어놓고 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거죠. 그 청나라가 집에 가는 협상을 하다가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 너네 왜 이래 하겠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청일전쟁이에요. 청나라와 일본이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조선 땅에서. 일본은 나쁜 놈이 아니네? 일본도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무작정 쳐들어온 거 일본 아니지. 놈 이게 아닌 거지 아니지. 지금. 그래서 내가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다잖아요. 이때가 스타트라니까요. 와, 되게 네. 그래요. 내가 불러드린 거잖아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도항농민군은 급하게 화해했다 그랬잖아요. 급하게 화해할 때 내건 조건이 다음 12개의 항목을 지켜라였었거든요. 네. 그 뭘까? 12개가 아주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일수하고 정부에 협조한다. 탐관오리를 엄벌해라. 그리고 횡포를 부리는 부자들을 엄히 징벌해라.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해라. 유림 뭐야? 그 사대부. 네. 양반. 그다음에 노비 문서를 소각해라. 오, 노비를 없애라는 소리야 그러면? 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라. 네.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라. 그다음에 뭐 아무 이름이 없는 세금 걷어가는 거 폐지해라. 관리 채용할 때 막 지인들 막 불러들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재로 등용해라. 그다음에 일본하고 통하는 자는 엄벌하게 징벌해라.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토지는 평균화의 분장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지킬 것을 약속받고 해산을 한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인권 정도인 네. 것 같은데. 네, 그걸 요구를 해놓고 큰 것도 아니네. 별로 안 지켜지는 것 같으니까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화를 하려고 동네를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일본 놈들이 이제 경복궁 둘러싸고 하는 짓을 시작한 거죠. 자 이제 6월 2일 자 5월 달이었잖아요 이게 5월 6일 5월 8일 요때 해산하고 이랬는데 6월 2일 일본이 이제 김홍집이라는 친일파가 있거든요. 친일파를 이제 수장으로 놓고 친일 내각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를 만든 거예요. 있는데? 경복궁 고종이 안에 있는데? 고종이 있는데 경복궁 안에 친일 내각을 만들고 조선 정부한테 이 내각에 맞게끔 정체를 바꿔라. 왕은 왕인데 왕은 그대로 있는데 정부 체제를 바꿔라. 간부를 갈아치워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조선은 뭐 의정부 대신이 뭐 자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런 게 있고 뭐 이부, 예부, 호부 뭐 이런 호조 판서, 이조 판서 이런 판서들이 있는데 그 체제를 김홍집이라는 내각이 있는 상황에서 이름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일종의 일본식 근대화가 되게끔 해놔라 이거예요. 일종의 근대 개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혁을 강요를 합니다. 자 이제 6월 21일에 경복궁에 아예 침입을 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청나라는 뭐 하고 있어? 청나라는 일본하고 전쟁 중이에요. 어디서? 이거 뭐 인천 저기 위에 원산 이런 데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궁을 안 지켜주고. 궁을 일단 일본 군대가 둘러싸 버렸으니까. 진짜 발빠르게 움직인 거구나. 그렇죠. 와, 이 새끼들 진짜 똑똑했네요, 이때는. 그래서 6월 23일 본격적인 청일 전쟁이 스타트가 되고 25일부터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걸 단행을 하는 거죠. 갑오개혁이 뭔데? 갑오개혁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고. 갑오개혁이. 네, 그게 갑오개혁이에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양반 평민 구분할 거 없이 평등한 사회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혁들을 하는 건데 개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갑오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갑오개혁이 일본이 시켜서 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시켰을까? 그 개혁을 시키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 것처럼 바깥으로 보여주면서 내부 속사정을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겉모습부터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일본이 둘러싸고 갑오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농민들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의병처럼 일어나자 하는 거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군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울로 진격하자, 일본 놈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광군들하고 싸울 때는 쉬웠어요. 근데 일본 군대랑 싸우면 처참히 깨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달에 결국에는 이제 집니다. 일본군에.
9월부터 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월, 11월에 동학농민군이 거의 뭐 해소가 되는 상황이 돼요. 아니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그 농민들은 자기네들을 좀 지켜달라고 하다가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의병이 된 거지. 그 주거를 배신한 나라인 거잖아. 그렇죠. 그 명성황후는 주거를 지켜주지 않고 주거를 배신하고 주거를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솔직히 그 나라겠지만 명성황후나 그 고종을. 고종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또 자기가 일어난 거야? 명성황후나 고종이 위험하다기보다는 나라 자체가 위험하다고 본 거지. 식민지가 돼버릴 수도 있다. 혹은 뭐 나라가 다른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 뭐 이런 그게 마음으로 한 참 거죠. 희한하다. 어쨌든 나라는 지들을 지켜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이제 95년 1월에 전봉준에 이어서 이제 동학농민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되고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지금은 85년 1월에 전봉준이 죽었다 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싹 해소가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1895년. 네, 95년 1월에 94년 1월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죠. 1차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전봉준이 죽은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그죠? 네. 그럼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했던 갑오개혁은 어땠나 한번 볼게요. 94년 7월에 1차로 만들어진 친일 내각이었던 김홍집 내각이 이제 그 어떤 합의 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그 합의 기구 이름이 이제 군국기무처예요. 네. 이름은 저 들어봤어.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했던 개혁은 정치 군사 개혁으로는 이제 개국 기원을 사용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우린 청나라 연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청나라 달력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청나라 달력 쓰지 마.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김홍집 내각이. 그냥 내각인 거잖아. 물론 그 뒤엔 일본이 있었지만. 에이씨. 어, 네. 그죠? 친일파였다니까 김홍집이가. 네. 그래서 개국 기원을 쓰지 마. 그다음에 중앙 관제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구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은 짜져 있어라는 얘기예요. 정치에 있어서. 왕은 짜져 있어. 왕은 그 왜 지금 영국이나 일본처럼 네네, 왕은 짜져 따로죠. 있어를 하는 거죠. 어. 과거제도 폐지해.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네. 공무원 뽑는 제도를 만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는 이제 세금을 낼 때 돈으로 내는 거를 일원화 해. 쌀로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돈만 내. 돈만 내. 돈은 그럼 뭘로 하냐? 은으로 해. 조선의 화폐인 상평통보 이런 게 아니라 왜? 은으로 해. 그래야 일본 그때 당시 일본 화폐가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가 뺏어가기 편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일찍 결혼하는 걸 금지시킨다든지 연자제를 폐지시킨다든지. 연자제 뭐였지? 연자제가 왜 누나가 죄 지으면 큰아들까지 네네네네. 벌 받는 거.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가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그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네가 요청하는 걸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놨고 딱 일반 백성들이 잘 모를 만한 거에 있어서는 다 지들 편하게 만들었네. 그렇죠. 일본이 침략하기 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다가 10월 11월이 되면 청나라가 거의 저요? 반그로기 상태가 되거든요. 아 이것도 좀 잘하지 좀. 근데 청도 내부가 굉장히 부패해 있었거든요, 조선처럼. 그래서 막 그 무기가 막 쏠려고 했는데 막 관역대로 안 가고 막 잘못 만들어고 있었고. 군수 비리가 심각했던 네네. 거예요. 쌀 속에 모래 섞여 있고 막 있다고였던 거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청은 질 수밖에 없었어 일본한테.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니까 94년 12월이 됐을 때 일본이 이제 청나라 완전히 조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개혁을 시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김홍집 옆에다가 박용효를 갖다 붙여주는데 박용효는 친일파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일본하고 조금 친한데 조선을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옆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제를 또 조금 더 바꿉니다. 별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1차에 비해서. 근데 학교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조선이 재판 같은 거를 사또가 있잖아요. 나갈래서. 세금 걷는 사람도 사또.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또, 재판도 사또, 경찰도 사또, 사또가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재판소라고 하는 걸 따로 설치를 합니다. 약간 근대식이 된 거죠. 네. 재판소라고 하는 걸 따로 설치를 하고 이제 95년
95년 1월이 되면 전봉준도 체포가 되고 동학농민군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청일 전쟁도 일본이 거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박영효는 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정치 투쟁에서 약간 밀려가지고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해 버리고 이제 뭐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이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지. 별로 관심이 없죠. 이제 포크만 탁 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더 있을 게 없지. 청나라하고 전쟁했잖아요. 응.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좀 더 눈이 커지는 거죠. 시야가 넓어져요. 청나라도 우리 거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쟤네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한테 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래. 일본이 이겼잖아. 그래서 이제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죠? 그 뭘 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달라고 하는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뭐라고 하냐? 일단 거액의 전쟁 배상금 내놔라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 배상금이요. 청나라 1년 예산에 2.5배를 달라고 합니다. 네. 청나라 어이구 씨 졌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랴오뚱 반도를 네. 비롯한 여러 개의 땅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게 그럴 만한 일이야? 전쟁에서 이기면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이미 졌는데 진 사람한테 보상을 해내라면 어떡해? 그거 하려고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아, 뺏어갈라. 어. 아씨. 전쟁을 하는 네. 이유가 그거지. 수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오뚱 반도까지 뺏어갑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때의 역학 구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박 2일 보셨죠? 1박 2일에 이수근하고 네. 은지원하고 둘이서 싸운 거야. 여기서 이수근이 이겼어. 이수근이 이겨서 은지원한테 뭘 막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서 강호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강호동이 보기에 이수근이 너무해. 그래서 은지원 편을 좀 들어줍니다. 근데 여긴 속내는 그거예요. 강호동이가 봤을 때 이수근이가 은지원한테 요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요것도 뺏어가면 좀 있으면 내보다 힘이 더 세지겠는데? 나도 넌 볼 수도 있겠는데 얘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밟아놓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그 러시아는 이제 강호동 비유하자면 강호동처럼 그렇게 큰 나라였어? 일본도 이제 이렇게 뭐라 하면 깨갱할 만큼 큰 나라였죠. 강호동이었어요. 그래서 강호동이 근데 그냥 뭐라 한 게 아니라 김종국 그리고 누구라고 해볼까? 뭐 줄리엔강 이런 친구 둘이를 더 데리고 옵니다. 약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강한 애죠. 김종국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김종국. 김종민이 아니라 니 내가 김종민 생각하지 어떻게 알았지? 김종민이 아니라 김종국, 줄리엔강 이런 애들 덩치 큰 애들 겁먹게 옆에 딱 친구로서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야오뚱 반도는 너무하지. 그건 돌려줘. 요게 3국 간섭이에요. 네.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독일인가? 뭐 여튼 유럽 쪽 나라들. 3국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알았어요. 랴오뚱 반도는 돌려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깨갱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명성황후인 거죠. 명성황후가 강호동을 바라보면서 눈이 패치패치 합니다. 멋있다 저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본이 그 명성황후의 눈을 봤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렇죠. 뭐지 이거? 짜증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명성황후가 러시아 이 명성황후 주변이 친러파로 꾸려집니다. 막. 그게 의미가 있나? 이미 지금 나라는 일본이 수탈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탈하러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한테 한번 붙어볼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어디 붙어있다 찾아? 그래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 제껴놨더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죽여버리죠.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야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으니까
좀 다르다. 내가 생각 명성황후 뮤지컬과 다르죠. 네, 명성황후 뮤지컬과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미화돼 있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1895년 8월 달에 95년 8월 달에 95년 8월 달에 명성황후가 죽습니다. 뭐 이렇게 후다닥이냐? 뭐가 이렇게 1, 2년 만이냐 전부 다. 아직 그 동학농민운동 한 지 1년 반밖에 안 그러니까 지났어. 2년이 안 됐어 아직. 명성황후 죽이고요. 그러면서 야,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여놓고 친러파 놈들 다 나와.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개혁을 한 번 더 합니다. 갑오 개혁이 1차, 2차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 개혁을 또 합니다. 요때 개혁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조선 양반 놈들 상투 틀지 말고 머리 깎아. 현대식 머리로 해. 아 이제 완전히 네. 현대식으로 바꿔 이거죠. 그 다음에 달력도 음력 쓰지 마, 양력 써. 뭐 이런 거 있죠. 그 개화기라고 표현하는 게 이때야? 네, 이때죠. 그 개화기라는 말이 참 왜 젊은 애들이 막 개화기 복식 이러면서 예쁘다고 막 스튜디오 차려놓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어디선가 그거 진짜 뭐 알고나 하냐고 약간 이런 거를 봤거든. 그냥 일제시대다. 일제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한 과정 중에 그렇게 바뀐 건데 그게 이쁘다고 다시 그러고 있으면 맞아요. 어떡하냐.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쁜 건 사실이니까. 그냥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단발령 이런 거를 발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고종이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와이프를 깡패들이 때려 죽였어. 지금 뭐 했냐고. 공황장애 올 자격도 없다. 뭐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그 와이프를 때려 죽인 놈들이 시키는 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장애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래. 고종이 선택이 또 최악의 선택을 하죠. 도망갔나? 자기 아들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나라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네. 네. 요때가 96년 2월이에요. 96년, 네. 4년, 딱 한 2년 1개월 만이네. 네. 그래서 95년 8월에 와이프가 죽잖아요. 95년 8월에 와이프가 죽고 그 개혁일 1년의 과정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주변이 막 겁박되고 일본이 강압적으로 개혁을 시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머리 자르라 해놓으니까 전국의 유생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어떻게 부모가 주신 신체를 가위로 자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막 상소 올라오고 의병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나라 개판이죠. 그거를 견디다 못한 고종은 아들 손잡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96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가지고 그럼 고종이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제 러시아를 등에 업었잖아요. 그걸 등에 업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지는 도망간 거잖아. 근데 러시아한테 보호를 받잖아요. 지가 보호받는 거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줄 게 아니잖아. 러시아가 이제 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소나기를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고종 원하는 게 뭐야? 들어줄게 해놓고 여러 가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 뺏어가는 거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볼 거니까 기다려봐요. 그쯤 되면 고종이 바본 거지. 근데 고종이 이제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합니다. 친일파 대신들 있죠. 그 일본의 말을 듣고 내각을 꾸리고 개혁을 했던 애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김홍집, 유길준, 정병아 뭐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고요.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경찰들이 체포하고 해야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체포와 처형 명령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이봐, 이 나라는 백성들이 진짜 뭔가 그래가지고 이 그 행정 업무를 봤으면 집에 가는 퇴근길 있죠. 퇴근길에 군중들한테 잡혀가지고 맞아 죽어요, 얘네들이. 야, 이 대한민국은 진짜 백성이 지킨 나라야. 리더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깜짝이야. 와씨, 와씨. 이로써 이제 친일 내각은 몰락을 하고요. 친러파 내각이 쫙 꾸려지는 거죠. 이제 조선의 궁에. 왕은 황제가 아니죠. 왕이죠. 고종이죠. 고종은 어디가 있냐? 러시아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공사관 서울에 있어. 공사관에 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네? 조선이네? 서울이야. 나 러시아 간 줄 알았어. 서울이야, 서울.
그래놓고 지금 러시아를 등에 업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서울이야 서울. 그냥 어디 짱 박혀서 도망가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등에 업은 거야? 네.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는데 이제 그 박정량, 이완용 네, 이완용 들어봤어. 그 친일파냐? 진럽합니다. 이때까지는. 진럽파야? 이때까지는. 아 이때까지는. 조병직, 이윤용 뭐 이런 친러파 인사들로 내각이 꾸려지고요. 이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한번 먹어볼까 하는 거죠. 아 진짜 좀 네. 뭐 뺏어갔냐? 압록강 연안 그리고 울릉도에 그 나무들 배 갈 수 있는 권리 있죠. 나무는 국가 거잖아요. 그 배 갈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체결을 해 갖고 가고요. 러시아가. 그다음에 철도. 이 지금 그냥 일본이 우리를 먹자고 달려와 들어 있는 상황에 러시아도 또 숟가락 얹어가지고 지도 지껏 뺏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탈탈 털리고 있는 거네. 그렇지. 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상안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야, 이게 공상안을 누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라는 이게 도대체. 숟가락 이렇게 얹어가지고 갖고 가려고 하는 그치? 거죠.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들을 막 갖고 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1896년부터 2월 달부터 96년 2월 달부터 막 갖고 가기 시작합니다. 1년 내내 이 지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견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그 계약 못 합니다. 안 돼요. 막으려고 하고요. 들어오는 러시아인들한테 막 데모도 하고요. 쫓아내려고 애도 쓰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죠. 막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요. 지식인들이.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독립협회 사람들인데 오늘 독립협회 할 거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 지식인들이 그걸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고종아 집에 와 일단 집에 와야 돼 이걸 했던 거죠. 그 과정이 계속 독립운동이라는 거지. 일종의 그거죠. 지식인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요때 뭐 서재필, 안창호 이런 분들이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거의 독립운동의 시작이네. 네. 그 이제 막 이 1년 동안 무기도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러시아 회사에다가 우리 세금 내 가지고 돈 사오는 거죠. 무기를 사오는 거죠. 러시아 배불리는 짓이었네. 그렇지. 군제도 러시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거를 관장하는 고문 자리에다가 또 러시아인도 갖다 앉힙니다. 나라가 우리 게 아니네. 하이. 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고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경복궁으로 안 돌아오고요. 되게 헛소리 하면서 들어왔잖아.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야? 지금의 덕수궁. 그냥 뭐 새로운 궁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선이 아니다. 제국인이 뭐를 대한 제국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제국이다. 그리고 내가 황제다. 그리고 중립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포크 꼽으려고 했던 사람이 뭐? 중립국? 웃기고 있네? 꽂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 헛소리야.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약간 인지가 안 됐나 봐. 그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그 같이 앉아가지고 똑바로 인지가 안 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정신질환인가? 아이 그것까지 모르겠고 여기서 문제는 이제 독립협회가 돌아와를 했잖아요. 그죠? 독립협회가 돌아와를 해서 어쨌든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황제가 원하는 대로 고종 황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러면서 누가? 독립협회가요. 지식인들이 우쭈쭈를 하는 거죠. 왜? 밟아 죽여야지 그를. 그리고 이제 그 독립협회 대신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구파, 그러니까 그동안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먼저고 그다음이 왕반이고 이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수구파들이 있었어요. 그 수구파와 독립협회와 황제가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네. 대한제국에 맞는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 의미 없잖아 근데. 그래도 이미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직 나라는 있지. 그러니까 외세를 그 독립협회 생각은 그거야. 나라를 제대로 딱 체제를 만들어 놓고 외세를 쫓아내고 백성들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근대화도 같이 갖고 간다. 요 개념의 개혁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협회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도 여전히 개최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모아놓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민공동회 이런 거예요. 일단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인 거지. 그쵸. 안 뺏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아직 뺏긴 거 아니다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산림 채굴권이나 뭐 철도 부설권이나 광산 채굴권이나 이런 것들 갖고 와주면 다시 돌려올 수 있다. 받아오면 된다. 그거는 아직 우린 나라 갖고 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제 독립협회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독립협회와 수구파가 연합을 해서 8월에 97년 8월에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우리는 대한제국입니다 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독립협회는 이제 여러 뭐 그 사람들을 모아놔 놓고 개혁하는 작업들 또 알리는 작업들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점점 이제 왕은 뒤로 빠져 있고 정치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입헌군주제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슬슬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슬슬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럼 고종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지. 싫죠. 자기 황제가 상제권이 유지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 그죠?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싫어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이라고 하는 게 고종한테 있지 않으니까. 그치. 고종한테 있지 않고 뭐였다고. 그 독립협회가 계속해서 꾸준히 백성들을 계도하는 작업들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수구파와 고종이 꾀를 냈는데 뭐라고 꾀를 냈느냐. 모함을 합니다. 독립협회를.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지금의 공화정 있죠.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 왕 없고 국민들이 대통령 뽑아가지고 하는 네네네. 거 그걸 하려고 한다. 그럼 뭐 왕을 쫓아내고 왕을 없게 만들어버릴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쫓아내기 전에 지가 가놓고 씨. 네. 그래서 이 반란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버려요. 오케이? 근데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이 독립협회가 진짜 한 게 많아요. 뭐 했는데? 뭐 했냐면 자 98년 3월 10일에 98년 3월 10일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이 참가한 만민공동회 들어봤는데.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이때 당시에 전령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섬을 빌리도 네? 돈 받고 빌리도 뭐 하려고? 점령을 하고 일본하고 전쟁에 유리하게 쓰고 싶었던지 뭐 아니면 그 주변에 지하 자원이 탐이 났든지 뭐 빌리도가 뭐야 빌리도가? 돈 받고 빌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을 빼가기 위해서 설치한 기지 철수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독립협회가. 심지어 주장만 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한테 직접 찾아가고 협상도 하고요. 일본한테 직접 찾아가고 협상도 해요. 오 협상을 하고 하는 협상이라는 건 이렇게 만나줘야 되는 거잖아 동등하게. 네. 그런 게 있었어? 네. 가서 만나서 심지어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조차 요구도 철회시키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설치해놨던 석탄 고 기지 일본으로 복구합니다. 보내버려요. 어라? 그게 된다고? 네. 독립협회의 외교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해산을 시켰네. 뭐 그건 모르겠어요. 고종이 해산시켰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 내정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협정까지도 독립협회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데 자주 독립국으로서 실천을 이룩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을 싣고 일을 할 만한데 해산이 돼버렸네. 네. 밀어주진 못할 망정. 네. 밀어주지 못할 만정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고 수구파를 일본 놈들이 뒤에서 좀 도왔죠. 그러니까 다 지배성만 벌리는 거 아니야? 나라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 여기에 지금. 독립협회? 빼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러시아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초코 케이크를 진짜 본격적으로 탐내고 있었네 이것들이. 근데 일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수근이에요. 러시아는 강호동이고요. 이수근이 그냥 강호동한테 못 덤빕니다. 뭔가 있겠지. 그쵸? 뭐가 있었을까? 요 뭐가 뭐냐면 다른 서구 열강들의 후원을 받아야 돼요.
일본이 지원을 받아야 돼요. 받고 있었어? 안 받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그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덤빈 거야? 아직 안 덤볐다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어. 받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덤비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열강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수근이 강원도한테 어떻게 덤벼?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만납니다. 오. 미국을 만납니다. 미국의 테프트, 일본의 가스라가 너 들어봤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죠. 이 밀약이 뭐냐? 이 밀약이 뭐냐?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여러 동남아시아를 침략한다. 네. 침략한다.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 그거를 둘이서 상호 합의를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두고 지그가 협력을 해?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밀약 몰래 하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 있는데? 밀어주기 하겠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도와줄게라는 거죠. 미국이. 일본은. 왜 그러냐?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데 러시아가 견제 대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일본아 러시아 좀 때리봐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직접은 안 하지만. 직접 붙으면 그게 타격이 커. 이렇게 붙으면. 네가 내랑 싸우고 싶은데 내한테 안 덤비고 우리 신랑한테 가가지고 저 누나 좀 괴롭히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미국만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또 적이 많아 그러면? 러시아 워낙 컸으니까. 그냥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 거야? 영국도 러시아를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야? 초코 케이크. 먹음직스럽게 생긴.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잇감인 거예요. 그냥. 먹잇감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먹잇감에 가치조차 있어? 그 걔네들한테? 식민 지배가 얼마나 아니 그 조그마한 땅덩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굳이 탐을 그 내가지고. 인구조차도 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러시아, 미국이 직접 우리를 탐내진 않잖아. 쟤네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 이런 거 먹어놨으니까. 근데 어차피 조그마한 일본이 그런 깨짝거리고 있으니까는 도와줄게. 러시아 괴롭혀봐. 이거예요. 그래서 영일 동맹,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런 것들이 체결되니까 이제 일본이 자신감 뿜뿜 한 거예요. 미운 진짜 밉다.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쌍놈의 새끼들.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지금 이제 뭐 미국이랑 이런 애들을 이제 좀 지금 이렇게 도와줘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를 치는 거고 러시아는 그냥 일본하고 한판 붙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붙는 거였겠네 그러면.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하고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호동은 얘기는 못 하고 모르지. 있을 거 아니야. 강호동은 몰라. 강호동은 이수근이 갑자기 덤비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뒤가 있었다는 거지. 러시아 입장에서도 되게 짜증나겠네. 이게 완전 짜증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고종 수구파 정부는 뭣도 모르고 1904년도 1월달에 우리는 중립국가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진짜 그냥 이거지 짜져 있어지 완전. 그러니까 일본은 시끄럽고 하면서 서울을 딱 점령을 한 다음에 서울을 전진 기지화 삼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필요한 기지가 있잖아요. 서울을 전진 기지로 삼고 이제 고작 해봐야 그거 기지 역할밖에 안 될 거. 그렇지. 그 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는 바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동해부터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는 그 바다 있잖아요. 거기서만 전쟁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 밑으로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조선 땅이 필요해요. 조선 땅 여기저기를 함부로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요. 아직까지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일본한테는. 그러려면 식민지화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마음대로 쓰려고. 그렇지. 식민지화를 하든가 아니면 땅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약속을 하든가. 약속. 그래서 네. 그 약속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대사관, 지금으로 치면 대사가 그때는 공사라고 불렀어요. 하야시가
이제 한국 정부한테 요걸 요청합니다. 군사 동맹을 맺자. 군사 동맹. 어. 야, 진짜 말은 참.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친러파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탁지부 대신들. 갑자기 납치가 됩니다. 일본한테. 근데 난 솔직히 이쯤에서 느끼는 생각은 조약 뭐하러 맺냐? 뭐하냐 싶은데 약간. 조약은 뭐하러 맺냐? 그냥 조들어와서 싹 점령해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갖고 노나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감시도 하고 정부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지용이라고 하는 외부 대신이 일본 하야시하고 협약을 맺었으니 그게 이제 1904년에 맺어진 이제 그 한일의정서예요. 한일의정서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이 아무 때나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일본이. 뭐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공하겠다. 우리나라 제공을 하겠다. 우리는 얻는 게 뭔데? 뭐 그거를 약속을 하면서 지켜주겠다. 그다음에 우리를? 한국도 누군가하고 전쟁을 할 때 일본 땅을 함부로 점령해도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웃기는 얘기지. 이쯤 되면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노네. 그냥 약간 피구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1904년 1월 달부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벌어졌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생각보다 일본이 잘 싸우네.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을 받고 있잖아. 일본한테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일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됐다. 이제 조선은 완전 우리 거다. 지금부터 조선에다 포크 꽂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포크 꽂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줄 몰랐냐고. 우리가요? 조선이. 조선이요? 몰랐지 뭐. 독립협회라든지 여러 지식인들은 알았죠. 지키려고 애를 썼죠. 네. 뭐 어쩌겠어요. 우리 나라를 누가 지키냐고. 답답하다. 이게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백성들은 모를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키고자 그렇게 바등바등 애쓰고 있는데 위에서는 그냥 자기 밖으로 싸움하는 거잖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라도 그냥 쉽게 그냥. 이게 일제강점기가 일본이 나쁜 놈이긴 한데 그냥 온 건 아니지. 이 빌미를 사실 여지를 주긴 했네.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그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판단한 일본이 한국 정부한테 야 이제 우리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제부터는 강압적인 협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맺어진 협약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협약들이기는 한데요. 다 강압에 못 이겨서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조약이에요. 그렇게까지 되게 있었던 거잖아. 나 계속 왜 우리나라 욕을 하고 있지? 그러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냥 배우고 그냥 접하기에는 일본 놈들이 진짜 100% 나쁜 놈들이고 우리나라는 희생이고 지키고 싶었으나 뭐 명성하고 한다는 이런 건데. 아니야.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내가 이렇게 내발 치고 느낌이지. 이게 무슨 첫 스타트가 동학 농민 운동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가부터 문제네. 외국을 들여온 것부터가 잘못돼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들이 다 외세에 의존해요. 전부 다. 일본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러시아한테 의존하고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의존하고요. 나중에는 일본한테 의존하고요. 계속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먹고 싶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보면 네. 재정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세금 걷어들이는 거랑 외교 정책을 할 때 일본인 고문이 옆에서 도와주게 하라.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이 하게 하라. 라는 협약을 맺어요. 네. 그 협약으로 인해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일본 놈이 들어오고요.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 놈이었어요. 스티븐스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한테 유리하게 세금 걷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905년이 되니까 군사 고문으로 이제 군사 정책을 추진할 때 요 고문 말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노주 진부라는 일본 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경찰 일 보실 때는 요 고문 말을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경무 고문으로 미로야마 시게토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재정, 외교, 군사, 경찰, 교육 전부 중요 정책들이 일본과 친일파에 의해서 조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904년부터. 일본 거네 이제 일본 나라 일본이네 그냥. 거의 일본이 됐어요. 1905년이. 1905년. 그래봐야 한 10년이네. 190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미국, 8월 달에 영국, 9월에 러일 전쟁이 끝났어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9월에 러시아가 잘못했습니다. 일본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조약을 맺었으니 그 조약 이름이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라는 소문이 이제 일반 백성들 사이까지도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보호국?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고 한다. 말이 식민지죠. 말은 겁나 갖다 붙여가지고 있어.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백성들한테까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기 위에서 그냥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누가 임명되는지 그때 당시 텔레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백성들은 농사짓고 살던 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한 10년 그 세월 동안 계속 그렇죠, 그냥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네, 모르고 살고 있었. 너나 갑자기 아침에 뜨고 일어나니까 일본이 식민지화 하려고 한다더라.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드디어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참. 그래서 이제 너무하다. 1905년 11월 자 요거까지 하고 일부를 마칠 건데요. 네. 1905년 11월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말은 많이 들어봤어. 안중근 열사한테 하얼빈역에서 총 맞아 뒤진 놈. 네네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 일본으로 치면은 약간 그 정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리.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 말고 우리나라에서 등급으로 봤을 때 총리 약간 위에서 두세 번째 네네. 정도 되는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고종을 방문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요 조약을 좀 맺어주소라고 합니다. 고종한테. 이 조약이 뭐냐? 2차 한일 협약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아주 자세히 묘사해 드릴게요. 자, 이토가 왔어요.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이에요. 1905년. 네. 1905년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이 이토가 서울에 도착을 해요. 한숨 자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고종 만나러 간 게 아니고 한밤 잡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이 돼요. 고종을 만나요. 고종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가 짐이래. 짐이 동양 평화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위를 따라 조처하셔서. 여기서 말한 짐은 일본의 국왕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사는 지고. 제가 특파한 대사요. 내 말을 들으소. 네. 라고 하면 일본 왕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하니까 고종이 싫은데요. 이건 아니지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외교권은 우리 건데 안 돼. 고문이 앉아가지고 간섭하는 것도 솔직히 공황장애 걸리겠는데 이거 아니지 안 돼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했어요 고종이. 이제 이토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서울 관광을 합니다. 놀러 댕겨요. 그래서 5일 뒤 15일 날 다시 이제
만나요 고종을. 그러면서 한 번 더 조약안을 들이밉니다.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시죠 합니다. 근데 막 궁궐 주변으로 일본 군인이랑 경찰이랑 총 들고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또 뒤에는 하야시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 놈 더 있었는데 뭐 군발이 더 데리고 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도장 안 찍을 거요. 야, 고종이 여기서 약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 됩니다. 의외다. 못합니다. 안 돼요. 거기서 또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의외인데.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토가 약간 짜증이 납니다. 짜증나네 하고 이제 이토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17일 날 하야시를 부릅니다. 일본군사 하야시를 불러갖고 야 어떻게든 이거 고종이 도장 찍게 만들어봐. 저렇게 뻗을 줄 몰랐네? 지금 누나 몰랐던 것처럼 저렇게 뻗을 줄 몰랐는데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어쩌지? 이 씨야 나 왕의 명령 받고 왔어. 친서 들고 왔다고. 나 이대로 집에 못 가. 이러면 안 돼. 빨리 해봐. 이러니까 이제 하야시가 이제 각부 대신들을 모아요. 대신이라 함은 조선의 대신들을 모읍니다. 황제 밑에 여러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가 모을 권한이 있는 거야? 어머인데 부르면 와. 어디에 부르는 줄 알아요? 심지어 궁궐 그 공무원들 출동해 있는 그 기로 모은 게 아니고요. 일본 공사관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와요. 대신들이 다 모여요.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 일사조약을 어떻게 하면 몇 개 하느냐? 회의를 합니다. 그 새끼들은 누구를 위한? 근데 이 대신들 중에 완전 친일파 대신들이 있겠죠. 근데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대신도 있고 약간 소극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대신들도 있었어요. 그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고종을 협박했던 사람 이토, 하야시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그리고 이제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채 궁중에서 이제 공사관에 모였던 놈들 다 데리고 이제 궁중으로 와서 궁중 전체에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합니다. 고종은 빠져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고종이 빠진 상태에서 어전 회의를 합니다. 요때 참석한 대신 이름이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처음에 말했던 제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니까 처음에 말했겠죠. 한규설, 민영기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했고요. 네. 이제 이하영이랑 권중현 같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권중현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나머지 이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이것들은 뼛속까지 친일파입니다. 찬성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반대하니까 이토가 군사령관 하세가와와 군인들을 딱 대동을 하고 한 3-4명 대동을 하고 걸어서 반대하는 대신 앞에 탁 서가지고 1대1로 마주보고 반대합니까? 협박이죠. 또 옆으로 가가지고 반대하냐고 또 옆에 가지고 반대야?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대면하면서 계속 이런 일이 조선 궁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벌건 대자세. 궁궐에서.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결국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렇지. 원래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구만 보니까. 그래서 고종을 설득하기로 약속을 대신들끼리, 하고 대신들끼리 약속을 하고 이제 땅을 하니까 한규설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한규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반대하던 한규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박차고 나와서 고종을 찾아갑니다. 황제폐하. 근데 열을 너무 받았나 봐요. 저 중에 쓰러져요. 제발 좀 중간만 해라. 제발. 그럼 또 세력 하나 잃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한 번 더 볼게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요 5명의 대신이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고종을
압박해가지고 저그들 마음대로 도장을 찍고 을사늑약을 채택하게 만든 을사오적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가 동의해서 체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약이 체결되고 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권은 공식적으로 상실이 되고요. 각국에 건너가 있던 한국 공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관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때 가 있었던 데가 이제 영국, 미국, 청나라, 독일, 벨기에 등에 있는 이 우리나라 공사 대사들 있죠. 네. 다 집에 와야 됩니다. 집에 와야 되고 또 이 조약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이제 조선에 통감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통감부가 시키는 대로 정책을 펼치세요가 들어 있어요. 그 통감에 일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열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일대 통감으로 취임한 이토가 3년 만에 하얼빈역에서 총 맞아 뒤지죠. 누구 덕분에? 안중근 열사 덕분에. 그리고 이 을사오적들 있죠. 을사오적들을 죽이려고 우리 애국지사들이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녀 보았으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죠. 이놈 새끼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돈도 많고 뭐 호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2부 그러니까 12화에는요 아직 나라 안 뺏겼어요. 아직 나라 뺏긴 게 아니라고? 나라 뺏긴 게 아니에요. 외교권만 박탈됐을 뿐이에요. 고문들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황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정부 대신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야 이렇게 힘든데 아직 나라 뺏기지도 않았다고? 네,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5년 남았습니다. 그 5년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12화에 준비할 5년 기간은 뭐냐?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되고 공포되니까 그거는 신문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거는 나라 뺏긴 거야. 이거 우리나라 뺏긴 거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항을 했고요. 그 저항한 것부터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약이 더 맺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뺏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12화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힘들어. 아직 뺏기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들어. 우리 엠버 누나의 그 느낀 점만 듣고 마치죠. 지금까지만 들었을 때의 느낀 점. 아니 그냥 뺏어 가세요 하고 있었네. 나라를 나쁜 놈들이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부 대신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를 굳건히 해서 우리를 스스로 지키겠다가 아닌 나라였던 거네. 네, 맞아요. 그것들이 더 잘못했지. 고종 이하 수급파 대신들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잘못했지. 그것들이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지키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 이승만을 싫어하는 거고. 야 그런 말 어딨어. 이완용은 무슨 나라를 팔았고. 그 무슨 말이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았죠. 그거 그때 네가 그래 이승만 얘기할 때 이야기했었어. 갑자기 이완용하고 이승만하고 뭔가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이완용 쌍놈의 새끼. 그죠? 자손도 잘 살고 있겠지. 맞아요. 그래요? 엄청 큰 땅덩어리. 그게 더 짜증나. 네. 네. 그래서 나라를 아직 뺏기지 않았는데. 네. 짜증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녹음이. 네. 금방 12화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먼저 듣겠네요. 네. 네, 그래요. 토요일 날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년의 과정을 먼저 알려드리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이후죠. 그 전부터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광복할 때까지 저항을 이어가셨던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2명이었는데 김구 선생님하고 김원봉 선생님이었는데 김원봉. 김원봉 저희 지난번에 할 수 하지 있을까?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을 한번 다뤄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또 쏘깃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배우고 광복을 맞이하니 다 같이 75주년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광복 75주년 네. 75주년 광복을 맞이하여 네. 강의 들으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씨 쏘깃한다. 그래요. 네, 토요일 날 많이 와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